이 고는 뭐 언덕이라는 이런 뜻도 있는데 언덕이라는데 고농이라는 말은 이 아니 농이 아니라 뇌 발음 뇌로 그런 자인데 이게 뭐 그 우리 소우리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뭐 그런 뜻인데 소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그 조롱이라는 농자 뭐 대나무로 만든 이런 응? 장 글쎄 그 농 초롱 뭐 이런 뜻이에요 농. 그러니까는 그 뭘 가두는 거지 일종의 가두는 건데 이게 뭐 움직이는 동물을 가둬놓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뇌롱 이런 뜻의 뇌롱 그 지금 여기는 고롱이라는 뜻은 고뇌라는 뜻은 고뇌. 고뇌라는 거는 뇌롱 또는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그 농락한다 그래서 농락한다. 뭐 가지고 논다 실어 농락한다 마음대로 농락한다. 그 가둬놓고 마음대로 실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뭘 한테 묶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 서체의 변이가 최다로서 이후 100대를 가지고 논다 이런 얘기예요. 농락한다. 가한대 이후에 100대를 서체로서 다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없다. 그 다음 때는 한마디면 서체가 더 변화를 못했다는 뜻이야. 이때 다 최대로 끝났다. 한나라 이후 100대를 가지고 놀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보면은 이 뜻으로는 이때 서체는 최선기다, 최다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한대에는 그 두도가 초설 만들고 채용이 비백설을 만들고 유덕승이 행설을 만들고 한인 사람이 다 전부 다 묻다. 만든 사람들이. 이때 이 두도는 동안 이제 생모를 모르겠고 그 동안 때 사람으로 동안 사람이고 자가 백도 그래서 그 장초를 잘 썼다고. 초설 다 쓴 거지. 장초. 그러니까는 이 장초라는 거는 초서가 오기 전에 장초 벌써 한나라 때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조가. 그러니까 예법에서 예서에서 파책을 놔두는 거예요. 파책만 놔두고 그냥 글자 간략하겠습니다. 장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는 여기 내가 잘못 다 넣었나? 29페이지 한번 봐요. 29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초소가 이 죽간 속에 지금 나오는데 죽간 속에 나오죠. 근데 요거는 지금 거의 그 29페이지에 안 찍었어요? 아, 29페이지 없어요? 그러면 27페이지 보면 여기 양삭 3년가 같은 것이 이런 게 이게 장초예요. 초인데 파임은 그대로 놔뒀죠. 저 채켓 같은 것들을 뭐냐면 그 약핵 같은 거, 약핵이나 파임이나 이런 거 놔뒀다고. 이게 붓이 뭐 이런 게 사실은 저 약핵 이게 모으는 약핵 있죠. 약핵이나 파임 같은 거는 초에서는 없애거든. 근데 여기 그냥 남아있거든. 남겨놓고 글자 자체를 보면 아주 간략하게 초화했거든. 초소화. 이런 걸 장초로 한다. 그래서 서체 중에서 하나의 소서 중에 이런 이 그냥 그래서
화책이 없어지는 걸 금초라고 그래. 금초. 지금 쓰고 있는 초소를 금초라고 그러고 화책이 있는 걸 장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미치듯이 쓰는 거를 광초라고 한다. 무슨 글자를 그냥 연결해서 옆면 쭉 연결해서 쓰는 걸 먼저 그렇죠. 그래서 초소는 뭐 크게 되진 않은데 그래서 두도는 뭐 이 장초를 잘해서 초소를 이 한나라 때쯤 만들었다는 실제는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 이때 기존으로 쓰던 거를 이 사람이 그걸 잘 쓰고 특히 그거 장초를 한나라 때 초소화되어 있는 글씨를 주로 많이 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지 새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여기 뭐 소전을 만들었다는 이사만 해도 그 기록을 보면 진시황이 이사한테 뺏긴 게 아니라 이사하고 이사는 그때 당시 그 선상이었고 그 세 사람한테 문자 정리를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해요. 근데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태생학생이라는 것이 이제 이사 글씨니까 이사가 만났다고 그러는데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아까도 이제 석고문이고 뭐고 이렇게 다 어쩌면 소전화 돼 있었던 거를 이제 모든 문자를 진나라 때는 이렇게 이거를 정자로 쓰자고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그 기록을 남겨 있는 게 이사 글씨가 남아 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문자를 뭘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은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남은 걸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채옹은 비백서를 했다고 그러는데 비백서라는 게 채옹은 133년서부터 192년이니까 그 후한 때 사람이네. 동안 때. 동안이 후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하는 서한이라고 그러고 그 후한을 동안이라고 그래요. 사람이고 자가 백해 입구자에 이자 쓴 백해. 그래서 주로 비백설 참 참석했다고 하는데 비백설이라는 게 그 중간에 이렇게 신성이 많이 남아있는 거, 뭐 이렇게 붓의 하늘의 움직임이 더 심한 것이 그래서 비백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먼저 특히 서체 중에 하나고 비백서가 어느 게 뭐 있나 내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쓴 거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보시기에 신계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런 걸 비백서라고 해요. 그리고 주로 전 중에서도 고문하고 소전을 잘 썼다. 지금 남아있는 글씨가 있는데 이게 글씨는 내가 진정 그 의부비 이라는 게 있고 이걸 나중에 혹시 자료가 나오면 모르니까 그 다음에 범거경비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유독성도 생모를 모르고 동안 영천이고 이 사람도 자는 군사다. 자가 군사고 행서를 잘 쓰고 뭐 새로 창작했다고 뭐 전해내려는 얘기는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든 게 한나라 때 사람이다. 만개 이게 개는 만년 그래서 개는 어느 시대의 만년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겠죠. 한나라 말기에는
진해. 지금 나는 이제 아까 진서 그러면 이제 진해를 붙였죠 지금 또. 그 해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후세의 망능회, 그 세상의 능회 이것을 능가하는 건 없다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진해가 이제 진정한 해설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이제 종효 왕이지가 썼던 해서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종효가 지금 한말 사람이니까 한말에서 그 삼국시대에 걸친 사람이니까 그 종효를 지금의 금예의 조로 보거든요. 종효가 그 지금의 해 지인해라고 하는데 그 조로 본다. 그런 거 보면은 금해 지금 보면 금해라고 봐야 되죠. 해로 보면 근데 이걸 금예라고 그러지만 다시 얘기해서 보면 이걸 더 정확히 붙이려면은 지금처럼 진해라고 하는 것이죠. 진서라고도 하고 또 진사람만도 쓰지. 진사람만도 해란만도 쓰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해서가 해서체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나라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후세 그 이후는 하여튼 이 해서가 나온 이유는 수대를 거쳐서 수대에서 거쳐서 당나라 때 완전히 정립을 해가지고 그 이후 지금까지는 해서가 모든 행정 문서체로 됐고 그리고 첫나라의 이 고증학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왕위서체 중심으로 하는 첩학 지금 왕위지를 중심으로 하는 해서의 필법이 종행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게 모든 서법을 다 장악으로 청날 때까지 나왔죠. 근데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신 광위상집을 강의가 진거했대요. 그 왕위 중심으로는 수당, 명청까지 거쳐서 왕위 중심으로 첩학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시 왕이지 이전의 서체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개체제 지한이라 그 대개 서체의 변천은 한날에 이르러서 서체의 변천은 변함이 이미 극성했다. 다 변했다 이거죠. 최성으로 변했다. 서체의 변화가. 남비 젖소라. 이 남은 이제 남북조의 계이죠. 한나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을 거쳐서 남북조가 오는데 뭐 삼국은 짧으니까 그걸 지나서 이제 그 남북조 설명이에요. 남조비는 대개 젖소하다. 그 매우 적다. 절은 매우 그렇듯이 매우 적다. 이 첩 관지라. 첩으로서 그것을 본다. 왜냐면 남쪽의 서체는 비가 졌기 때문에 비로 남아있는 게 졌기 때문에 주로 첩으로 그 남조의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주로 종효 왕이지가 주로 남조의 서체입니다. 남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조는 주로 첩으로 주로 발전한다고 뜻인데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건 아직 비를 내가 안 정했을 거예요. 안 줬는데 47페이지 내가 정리하는데 안 줬을 거예요. 주로 그 비는 나중에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주로 대략적인 서체 변천사를 얘기한 거니까 다음에 이제 또 강론으로 또 좀 나와요. 그때 자료를 보면서 오고 그냥 넘어가야 되고. 남제는 비가 졌다는 얘기고 주로 첩으로 그것을 본다. 종효 왕이지의 서는 그 주로 남조의 첩의 글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 종효와 왕이지가 대표니까 대표 글씨는 아주 그 풍이라는 게 글씨 필액이 풍부하다. 이쪽에 보면 그 글씨는 골과 근과 육과 이제 선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질에서 그 안에 뼈가 있고 그 한 획을 긋는데 만일에 한 획에 이해서를 제가 그렸다 그러면 요 안에 붓의 가장 그 중간에 움직이는 게 대부분 또 뼈다 이 말이에요. 뼈. 요게 뼈다. 뼈 속에 그러니까 골이 있다는 거예요. 골.
한쪽에 골이 있고 골을 덮는 근이 있고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에 육이 있어요. 살이 있죠. 요 셋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골만 풍부하고 근육이 없을 때는 메마라 보이고 근육만 풍부하고 골이 약할 때는 힘이 없이 약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렉 중에 그래서 그 당나라 이제 하루 들어가면은 그 이제 안진거 같은 사람은 골이 들어있지만 골이 상당히 감춰져 있고 육과 근이 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같은 안노공을 배운 유공곤 안노공 다음에 후기에 이제 안노공이 좀 유공곤이 있는데 유공은 외형적인 서체 형태는 안노공 것인데 주로 근이 더 많아. 그래서 근이 더 많이 나타나고 육근이 골이 더 풍부하고 육이 조금 약해가지고 조금 메말라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글씨 자체를 이제 보면은 그런 맛이 상당한다. 일단 이제. 그러니까는 방필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것은 이제 말이 이 골근 근육이 잘 서로 배합이 돼야 가장 훌륭한 글씨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거기에 이제 발목, 부세, 그러니까 거기에 중봉의 모필에서 오는 이게 요 세 가지가 잘 살려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필법에서 움직이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봉액, 핏의 불에서 오는 부세에서 오는 부세 이렇게 붓이 있는데 부세 여기 하늘에게 털어 끝이 이게 하늘에게를 다 호라고 그래. 호라고 그러고 그 하늘기마다 끝이 있어. 요걸 봉이라고 그래. 요걸 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봉이 골을 형성해. 칼날이 지나가지 않으면은 칼날이 망틀어진 선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칼날이 지나가야 골이 형성이 되는데 주로 근과 육은 상당히 부호. 요 봉을 뺀 나머지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호라고 그래요. 봉 아닌 다른 옆에서 오는 부분을 보는데 부호가 육과 근을 형성해요. 그게 잘 배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면 요 선을 긋는데 어느 부분이고 다 봉이 지나가고 그 봉이 지나가면서 별도로 부호가 같이 병행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이렇게 선을 그만다는 거죠. 그냥 선을 긋는 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쪽에서의 이런 육과 근과 골이 형성이 같이 만들어진다. 그냥 봉이 떠가고 이것만 그려가면은 이렇게만 지나가면은 그거는 골이 안 생기고 잘못해서 근도 안 생기고 어떻게 보면 육만 덩어리만 생기고 만나.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우선 중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봉. 어떻게 봉을 세워서 갈 거냐, 봉을 이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 모필의 운필에서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자꾸 얘기가 딴 데 빗나가는데 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풍강화되는 게 이게 잘 근육이 살아있다. 풍이라는 뜻인 거래요. 그죠? 그러면서 강이라는 건 또 뼈도 잘 골이 잘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려하다. 그래 생긴 맛이 아주 그 농은 이게 뭐가 풀이나 나무가 무성한 맛이니까 아주 보이는 게 아주 그 살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거죠 지금.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종황의 글씨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송이나 제 이후는 그래서 송은 거기
그 보면 알 거예요. 뒤에 그 저 서역 쭉 나올 때 보면은 나오는데 400 송은 약 400 AD 420년부터 그 479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제는 479년부터 502년 그러니까 왕이지나 종묘는 왕이지가 350 몇 년 뭐 그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지나간 이후지. 그러니까 왕이지 시대가 돼서 100년 이후는 일적 첨약해 점점 쇠약해진다. 글씨가 좀 한마디면 그 골육이 형성이 약해진다 이런 게. 그래서 좀 글씨 피력이 약해지고 양나라는 다시 그 502년 또 557년 그 다음에 진나라는 557년 또 589년 그러니까 이게 남조를 얘기해. 남조가 그 얘기에 지금 이 종묘는 위나라 사람이란 말이야. 한나라 말에서 또. 그러니까 삼국시대 사람이고 왕이지는 동진 사람이거든. 그 다음 삼국이 멸망하고 진나라 장악하는데 진나라가 동진이 있으면 동진이 동서로 나눠진다고. 그러면서 그 서진이 이제 다시 남아 있으면서 남북쪽으로 나눠지지.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송나라, 제나라, 뭐 양나라, 진나라, 그러니까 이게 남조에 속한단 말이에요. 남조에 속해서 이 나라들에서는 연호, 그냥 연은 아름다운 거죠. 여성처럼 아름답고 그냥 글씨가 좋아진다. 다시 좀 좋아지는 거예요. 첨약해서 다시 글씨가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아름다워졌는데 무복 운강지기. 운강지기는 다시 회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아름다워지긴 졌는데 더. 그러니까 송나라하고 제나라보다는 더 아름다워지긴 했지만 말년에 가서 운강지기는 없었다. 그 대신 이제 북비는 마땅히 북은 위나라의 나라에 위나라가 이제 중심이 돼. 그러니까 북쪽은 뭐냐면 삼국의 위나라. 위가 이제 뭐로 나눠지냐면 세수나라죠. 북이 서희 동이로. 삼국이 멸망하면서 북쪽은 북이 서위,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위, 이 세수로 나눠져요. 이게 386서부터 534, 이것이 535서부터 557, 그 다음에 534서부터 550.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위나라가 북위에서 서위, 남위 이렇게 나눠서 요게 이제 주로 그 북조의 중심 된 거죠. 이게 북위는 당 위의 세상이다. 위나라의 세상이다. 마땅히. 그래서 예해 착병이다. 그러니까는 예서의 방필법으로 해서가 됐다는 소리가 같아요. 그죠? 예해가 서로 교체해서 변했다. 섞어서 변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필에 하다. 그런 얘기다. 무체불유.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필법 체라는 거는 무슨 서체도 얘기가 되지만 무체불유. 이 속에는 그러니까 북위 서체 속에는 필법이 없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방필, 원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필법.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특히 강의는 이 북비 글씨를 극찬을 해요. 모든 거는 북비를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해. 서법을 공부를 하려면 북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법의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게 없다. 무체불유야. 체가 있지 않은 게 없다. 종기대치라. 종합을 해서 그것을 대치. 치는 이걸 이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정리한다. 설명을 한다. 뭐 이런 뜻의 조건. 종합을 해서 그것을 크게 이렇게 분류해보면, 설명을 해보면, 북비글식을 이런 얘기했죠. 체는 장무하고 탕이 일기라. 서체 필법이 아주 웅장하고 아주 무성하다. 그리고 아주 탁 트여있고, 탕이라는데 어떻게 하냐면, 또 일기, 뛰어난 기운이 있으면서 호탕하다. 뭐 극찬을 한 거지 지금은. 뭐 서체에 대해서 극찬한 거라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서체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요. 여기 지금 내가 서체를 여기다 복사를 하는 거죠. 이제 남북조 들어가서 이제 북조 글씨라고 그러면 주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게 각이 져요. 그죠? 딱딱 이제 방필 지금 해서하고 다르다. 지금 글씨는 각이 상당히 이제 찐다. 용문 20품이나 제거 뭐 이런 것이 다 다르게 용문 20품 전부 각이 지는 것인데 나중에 자료를 더 자세히 보지만 다 이제 각이 지고 나오고. 근데 이렇게 남조의 글씨는 좀 부드럽다고. 그죠? 같은 이게 각이 지면 이건 좀 부드럽게 나가죠. 이게 남조고, 이것도 보면, 요거는 북조고, 요것도 북조고. 남조 글씨 보면, 이 남조인데 조금 이제 부드러운 글씨가 나지. 부드럽게 나가. 그러니까 같은 그 반필법 들어가는데 남조는 자료가 많지 않고, 한데 조금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이게 저 석비들이거든요. 돌에 새겨져 있는 글씨들이 지금 이거는, 남아있는 게 지금 여기다. 거기는 전부 돌의 글씨인데, 돌에 전부 남아있는 건데, 요 같은 시기서부터 같은 시기나 조금 앞섰거나, 남북쪽보다 조금 앞섰거나, 이게 왕이지 종묘거든. 그죠? 상당히 지금 쓰는 해행이 그대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지 종묘는 같은 시대의 통행체예요. 일반이 종이에 썼던, 종이의 필액을 막 편지 관찰이니 뭐 이러면서 빨리 속도를 내게 그러니까 행초를 중간에 해서 이 각을 져서는 반필법은 속도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죠? 원필보다는. 원필은 속도, 초소 같은 경우 다 원필이지 방필로 초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행체는 이게 통행체라 말이지. 때 썼던 게. 근데 오히려 아까 북위의 방필법으로 쓰는 딱딱하게 딱딱하게 찐 글씨하고 가시보다 앞섰는데 이게 더 부드럽고 지금에 쓰는 것이 나갔단 말이죠. 다 이게 왕이지의 초, 뭐 쓰는 이때 초. 다 이건 북조의 남북조 글씨보다 더 앞서 있다고. 앞선 시대에 벌써 토행체는 지금의 행초가 거의 가까운 곳에 벌써 쓰고 있었다. 그런데 정체로는 정중하게 이거보다 한 템포 늦은 서체로 써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지가 이런 글씨로 행초로 쓰고 있을 때 같은 왕이지 사촌형인 여기 왕흥지 사촌형이네. 사촌이란 말이에요. 사촌의 왕흥지의 무덤에서 비오지는 아까처럼 남북조처럼 딱딱하게 딱 정체로 나와있잖아요. 근데 이 필법하고 왕이지 쓰는 필법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이지 글씨가 이게 상당히 당나라 때 수당에 와서 하도 왕이지가 떠 있으니까 만든 거 아니냐고 모작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아요. 가짜라고 하는 얘기. 그러게 원체 시대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남북조보다 앞서 있는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르냐? 그 당시 정체는 아까처럼 그 사촌년이 왕지나 왕빈지나 이런 글씨가 갖고 이 왕이지는 이런 서체가 남았어. 근데 그게 아까처럼 얘기하면 통행체하고 정체하고 차이가 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 아까도 했지만 같은 진나라 때 소정이 있는 거 아니면 수호지 간처럼 거의 후대에 훨씬 뭐 한나라 때 와서 못 간 서체나 비슷한 서체가 진나라 때 있었다. 근데 거긴 소정이 있었다. 근데 그 차이가 있다. 필력은 이런 얘기죠. 필력은 신착하고 출이 사필이라. 이 삽이라는 거는 그 반대가 아주 매끄럽다 하는 활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름처럼 매끈하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보면 그 왕이지나 이런 것이 좀 매끄러워진 거예요. 그 종효글씨나 이렇게 일반 통행체는 벌써 원필 둥글도 서체가 원필이나 둥근 서체가 들어가면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필법에 와서 원필은 그 힘이 필력에서 나오는 그 힘이 내함의 내함. 무슨 얘기냐면 힘이 필핵소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전필이나 초소나 원필 글씨는 내함이 돼 있다. 글씨 속에 힘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냥 힘이 없는 건 아니고 전서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철사를 굽는 것 같은 내함의 그 힘이 들어가 있고 예서나 이렇게 육조의 반필은 힘이 백가트로 나가 있다. 힘이 백가트 툭툭 큰 과일 덩어리처럼 뭐 오래 묵은 그 나무 든 것 같은 이런 어떤 외형으로 힘이 보이는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과일 덩어리처럼 꼬틀꼬틀하고 또 무슨 오래 묵은 참나무 둥거리 같이 보였다고 하면 그건 껄껄하죠. 그래서 이 활의 반대는 껄껄한 게 일종의 삽이에요. 그죠? 껄껄하다는 삽이거든요. 뜰다, 껄껄하다 이런 쪽에. 그래서 이거는 같은 문체 중에서는 요거를 매끄럽다 장식을 했다 해서 문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질박하다고 하는 박이에요. 박. 문질이 빈박하다. 요건 질. 그러니까 질은 덜 가다듬었다. 그 대신 소박하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뭔가 매끈하다. 그 대신 체제가 크고 장식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반대 의미지만 꼭 이게 나쁘고 꼭 이게 좋은 건 아니고 꼭 이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삽이라는 데는 상당히 소박하고 본성을 그냥 드러내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맛이 남조에는 약간 같은 남북적이지만 남조에는 약간 문의 어떤 활의 어떤 매끄러운 맛이 들어가 있고 북쪽글씨는 완전 사필이다. 그래서 삽이라는 맛을 여기서 넣었어요. 그 사필이 사필이다. 사필로서 그 운필했다. 나타냈다. 필력의 힘을. 출이 사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필력이 침착하면서 그 필력이 어디로 나왔냐면 사필로 나왔다. 껄껄한 어떤 필력의 힘으로 나왔다. 그래서 요이 무밀이 종이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꽉 찬 어떤 그런 것을 무밀을 종으로 하는 것이 아주 요체다. 그래서 이 북조의 어떤 서체는 아주 상당을 갖췄다. 그렇게 무밀을 종으로 삼는 서체다. 이런 얘기예요. 당 한말지 차백년. 한말에 이르러서 지 차백년. 그러니까 한말서부터 그 이후 100년 동안 이런 얘기예요. 그게 누로 남북조 시대예요. 그죠? 그 후에 100년 동안 이런 게.
한만서부터 주로 남북조 100년 그 사이 주로 220년 망하니까 어떻게 봐서는 그 북조 말기니까 거의 한 300년 가깝게 지나갔지만 주로 한마서부터 한 100여 년 100여 년에 이르러서는 금고 상제 문지리 반인 당위 금이지 극성이라. 그러니까 한말의 말기부터 북조 시대까지 한 100년. 그 시대에는 그 지금과 옛, 그죠? 금과 예권, 아주 고대의 전예. 그러니까 예라는 건 여기서 한대의 아마 예서필법을 얘기할 거고, 금은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놓은 지금의 금예라는 거. 예전과 지금이 서로 잘 만나서 그 섞여서 이런 얘기 섞여서 그 어떤 보면 그 형식과 그 문질이라는 게 아까처럼 있잖아요. 그 조금 형식을 갖춘 형식이 있고 꾸민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소박하고 본질적인 어떤 질 문하고 질이 그 반이라는 거는 문양의 문양 문이 그 니는 이 자가 원래 이렇게 문자에다가 이렇게 쓴다는데 요게 닌 이렇게 발음인데 요거는 그 나이나 같은 뜻의 난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문이니까 색깔이 문깔이 문이 색깔이 아주 빛난다. 문질이 빈빈해서 뭐 잘 빛난다 이런 얘기예요. 문과 질이 잘 어울려서 빛을 냈다. 당이 금예지 극이라. 그래서 금예라는 건 지금 해설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아까 듯이 한나라의 예는 고예라고 그러고 지금의 해설은 금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금의 해서가 이 북이 글씨에서 극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필법을 우리가 서체는 그 보는 맛에서는 좀 그 아까처럼 사필의 맛이 있고 북조 글씨가 딱딱하고 좀 방필해서 지나가지만 필법의 운강한 필의 맛은 그리고 필력을 갖추려면은 북조 글씨 공부를 해야 돼요. 북조 글씨를 읽고 거기에 다시 어떤 원필의 등분 맛을 가미를 하면은 상당히 그 원방필을 혼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방필의 필법을 공부를 하려면 북조 글씨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지금의 그 대신 필법의 필의 공부를 하려면 당나라 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처럼 당나라 해를 정립을 하면서 두세 운필의 법을 하나하나 필법을 정리해놨어요. 왕이지서부터 해서 사실 당나라 때 확정을 짓거든요. 해서의 필법을. 그래서 이론적으로 붓을 운필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당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당해에서 운필을 배우면서 다시 방필을 공부하려면 물론 한나라 예가 방필의 극이에요. 하나씩은. 그렇지만 그 한나라의 방필을 갖고 해석 필법을 정립을 한 게 북조의 글씨이기 때문에 당해에서 오는 필법을 머리에 갖고 방필을 공부를 하려면 북조 글씨를 들어가야 방필 공부를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법을 기초를 당해를 하고 그리고 방필을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육조 필법을 하고 그 다음에 육조의 필법을 제대로 하려면 다시 저 한나라의 예를 해야 된다. 그렇고 하고 다시 원필의 극성인 초소 공부를 하려면 해형을 한 다음에 원필의 극성인 전을 해야 원필의 본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원필의 본체를 터득한 다음에 초소를 해야 초소를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모든 거는 그래요. 공부는 어떻게 보면 귀납적인 논리 방법으로 보면은 출발서부터 발전되는 과정에서도 공부로 보면은 그게 이론적으로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연혈적인 방법도 있다. 우리 동양적인 데에서는 상당히 연혈적인 방법이 있어요. 논리적인 방법으로. 서양적인 데는 조금 귀납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스텝 바이로 한다는 거죠. 이 피라미드 쌓듯이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출발에서부터 하나 둘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과학의 이론이나 수학의 이론을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 동양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기본적인 원리부터 터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학 키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는 벽돌 쌓듯이 공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필법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맨 처음부터 각골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뭐 근무수도 오고 소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글자 지금 발전된 공부를 시작해야 빠를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상당히 인간은 문화가 쌓이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적어도 문자 공부를 하려면은 육소라는 게 정해져 있다. 한나라 때 허신이 만든 육소 방법이 있다. 육소의 근간을 갖고 문자 발전된 거를, 그러니까 정립이 된, 한나라 때 정립이 된 육소의 문자학을 갖고 문자 공부를 해야지. 각골이 만들어진 것부터, 만들어진 상부터 그때부터 문자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정리가 되면 돼. 그러니까 필법도 마찬가지야. 한나라에 와서 상당한 이론적인 필법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필법을 갖고 운필의 필법을 가지고 거슬려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배운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상당히 삼각법서부터 피타고라스가 내려온 삼각법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 원리부터 공부를 하고 그나마 기초는 그것만 하면 기초는 터득이는 되는 거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라미드 쌓아서 쌓여있는 상태를 그냥 이걸 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동양은 어릴 때 앉혀놓고 서당에서 가르치는 게 서양처럼 하나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호철이 갖고 6살 7살이가 이해를 못해도 좋아. 이해를 할 수가 없지. 그런 붓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깨 있으니까 아 붓은 필법을 이렇게 잡아라. 이 잡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잡는 거다. 이렇게 잡아야 뭐 그 다음에 봉이 심여태 가고 뭐 거기에 뭐 피랍이 어떻고 무슨 뭐 삼터밥이 어떻고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다 하는 거지만 5살짜리가 무슨 그런 이론이 돼서 되겠냐 이거죠. 근데 오랜 동안 경험에 의해서 그런 필법이 돼 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긋고 하나는 내려고 이렇게 긋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고는 기령자서부터 문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문자를 가르친다. 하나 둘 문자를 가르치는데 문자의 뜻서부터 그 오랜 천자문 같은 경우시 일생을 평생 인간이 살아도 그 해석을 다 못하는 건데 그걸 5살짜리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몸에, 손에, 눈에, 귀에 얘가 5살 정도서부터는 바른 자세 적어도 부설게 잡고 자세를 어떻게 해서 하나를 어떻게 해서 바로 그으면은 바로 아까 얘기처럼 중봉의 논리가 들어맞고 필법의 영적법에 들어맞고 그런 필법을 몸에 배게 해준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지 이론이. 그냥 강제적으로 몸에 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연역적인 방법이거든. 걔가 이해가 되게끔 어떻게 걔가 좋아해서 하게끔 해서 어떻게 원리를 터득시켜주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이론이 설명이 돼. 그쵸? 5살한테는 안 돼요. 몸에 근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해서 5살만큼 몸에 금방 키진 못해. 걔들은 5살한테는 여러분 한 달 공부할 거 걔한테는 이틀만 시켜도 금방 해. 금방 몸에 유연해 금방 팬다. 그래서 어떤 적인 건 학문은 이만큼 문화 역사가 쌓여왔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쌓은 문화를 갖고 빨리 과거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자기 거를 만들려면 그 오랜 게 쌓여있는 문화를 축적시킨 거를 어느 한 원리 가지고 한꺼번에 문화를 이해시키고 자기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 언제부터 그러면 그 문화를 우리가 3000년 거를 3000년 공부를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논리를 얘기하는 일생이 많이 살아야 7, 80년 사는데 어떻게 3000년 거를 내가 봐봐서 네가 내 문화를 만드냐. 그 축적된 문화를 한꺼번에 하면 연역적인 방법은 안 쓸 수가 없어. 그걸 서양 논리로 와서 5살짜리한테 저 좋아한 허드로 하는 학문만 시킨다. 뭘 알아서 걔가 좋은 걸 줬잖아. 우리 지금 천박한 문화가 돼 있잖아. 대중문화도 중요하죠. 보편 타당성한 문화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주 고고한 이상주의를 문화를 가려면 천박한 문화가 좋아야 돼요. 천박한 거는 고대의 원시대도 있었고 어느 시대도 존재했던 거예요. 남에서 움직이면 애는 동물적이고 그럴 수밖에 갈 수밖에 없어. 누구나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발이 움직여주고 해. 그건 전부 가정은 다 봐요. 태어나서 10살 되면 다 15살 때까지는 다 심취하는 10대 문화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댄 문화 좋아하고 기타 좋아하고 대중문화 다 춤을 추고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금방 실증 내고 또 금방 다른 데 간다. 근데 걔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15살까지 그것만 시킨다. 그럼 그 다음에 그거 지난 다음에 한 발짝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문화는 어떻게 걔가 그 다음에 헤엄치고 가냐 말이야. 넣어줘야 가지. 그래서 싫지만 본인이 싫어도 어느 나이에 맞게 몸에 과거의 문화를 한꺼번에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대인들 속에 정리된 문화 속에서 넣어주는 거죠. 문자의 개념. 문자를 안 넣어주고 어떻게 과거에 쌓여있는 문화를 어떻게 틀어두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가장 입력이 좋은 머릿속에 우리가 과거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당 기초가 되는 문화. 그거 몇 가지 책만 머릿속에 달달해서 문장을 외계하고 문자를 만드는 방법 속에 육소를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그냥 15살 된 이후는 지가 혼자 해도 돼, 혼자. 다 여기 돼 있는 거 가지고 다 지가 찾아내. 그냥 눈이 번쩍 띄어. 그때까지는 뭔지 모르고 그냥 강제로 머릿속에 입력시켰는데 이성생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지금 아까 서양적인 학문 교육을 잘하면은 기껏 잘 가면은 목표를 하면은 그 중에 한두는 별을 찾아내. 목표를 어느 별 하나 피라미드 정점을 하나 놓고 밟아가니까 하나 별을 잘하는 중에는 중간에 못하는 놈은 다 끊어지고 잘하는 몇 명은 별을 찾을 수 있어. 그냥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별이라는 거는 우수한 것만 별이 아니야. 작은 별, 큰 별부터 무수한 거야. 종류가 빛난 것도 있고 덜 빛나는 것도 있고. 누구나 자기 가진 천성에 의해서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 별을 자기 나름대로 가진 천성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기초가 문제거든. 기초만 쌓으면은 누구나 자기 알맞는 별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지위는 무소다 이 말이지.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15살까지는 그 별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쌓는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그걸 머릿속에 넣어주고 손에 익히고 귀를 열리게 해주고 눈을 안목을 켜주게 하고 목소리를 튀어줘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영향도 튀어주는 것이 우리가 주고받는 문화 속에 전달되는 자연 속의 소리도 있지만 들어서 우리가 소리를 내지만 문화 속에 주고받는 말 속에 소리가 있거든. 그 음성이 문화 축적이라. 서양 음성 속에 서양 문화 축적이고 우리 음성 속에 우리 음성이. 음성 속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 속의 음성 속에 그 톤, 가락, 장단, 고조 속에 우리 문화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고조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소리 문화를 우리 걸 내 거를 가질 수 있어요. 서양의 물론 외국어도 해야지. 근데 우리 걸 안 하고 서양 거만 하면 우리 문화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같이 서양 거도 언어는 배워야 되죠. 근데 사실은 먼저 우리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마찬가지. 어릴 때 말을 우리말부터 가르쳐야 돼. 영어에서 배우면 성량이 굳어. 9살에 굳는다고 그래. 보통 9살부터 6살 사이에 성량이 어떤 게 굳어. 그러니까 10살까지 서양서 잘하면 거기 액센트가 익혀가지고 우리말은 안 되는 거예요. 된 발음 안 되고 이 치음 같은 게 안 되고 우리말은 어차피 어설프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가서 10살까지 자라서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6살까지는 여기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외국말은 같이 병행시켜야 되고 문자는 어차피 같이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같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는 어느 하나만 있지 않아. 문자는 가시적인 소리는 축적이 안 되잖아. 기록이 될 수가 없잖아. 소리는 전달되는 거니까 우리 말 속에 있는 거고 지금은 먼저 녹음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몇백 년 전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구음으로 전달되는 거지. 듣고 전달되고 우리 음악이라는 게 전부 구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 우리 음악 속에 지금 소리는 있지만 문자는 그 중에 사상, 사고, 소리는 이 속에 없지. 기록이 오랜 수천 년께 지금 이 속에 축적이 있지. 그러니까 문자는 기록을, 그런 문화를 낼 수 있는 기록을 내게 때 굉장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모르면 거기에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는 특히 우리 문화를 알려면 알 수가 없고 이 문자를 어릴 때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15살까지 굉장히 입력이 좋은 두뇌 작용을 할 때 평생을 쓸 수 있는, 평생 거를 쓸 수 있는 문자를 넣어줘야 된다. 그게 뭐 꼭 뭐 국수주의처럼 우리 문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필요한 외국 문화, 영어니 뭐 라틴어니 뭐 어떤 것까지 다 같이 병행해서 어릴 때 시켜줘야 된다. 근데 우리 게 먼저다 이 말이지. 우선적이게. 그렇고 저 아까처럼 몸으로 익혀야 될 것도, 손으로 익혀야 될 것도, 적어도 불을 잡고 움직이는데 적어도 몸에 벌써 됐다 그러면 저절 중복이 다 됐다 이 말이죠. 20살 돼서 그게 중복이다 아니다 뭐 이러지 말고 적어도 5살 때 8살까지 문자를 익히면서 같이 병행해서 문자를 쓰면서 뭐 훨씬 입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자 문자는 지금부터 모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모필로 그림에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하여튼 각골에도 모필의 흔적이 있으니까 한대는 물론 한대는 전부 모필이었고 뭐 그때 썼던 모필이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자 발전을 되면서 그렸던 게 전부 모필이 특수한 이 모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선질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게 문자를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냥 볼펜 가지고 문자를 해가지고는 이 문자의 어떤 움직임의 변화, 선질의 개념이나 같이 병행해서 오는 걸 터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익히는데 모필을 익히면은 문자도 빨리 육소설에 의해서 문자 변형을 빨리 오지만 더 빨리 입력이 되지만 그 특수한 문자의 필력을 얻어가지고 아까처럼 시, 서, 화를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배우면은 저절로 소법도 알지만 저절로 화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림도 동양화를 그냥 이 서법, 문자를 공부한, 모필을 써 문자 공부해가지고 그냥 80% 이상이 그냥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을 모필로 가져야 됩니다. 요새 한자를 다시 붐이 있어서 초등학교 뭐 다시 부활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지금 오고 그런 붐이 지금 오는데 그거 자꾸 문자 얘기만 해. 사실은 모필의 필력을 병행해야 돼. 그 문자를 모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세 가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고전을 한꺼번에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꼭 다른 거에 가서 길게 나가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내용보다도 꽤 더 중요해. 그리고 이 얘기는 보면 또 내가 한 얘기 중에 또 다 반복이 돼. 여기 나와 또 여기 나와. 그렇게 보고.